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과 직무 복귀 여부를 이번 주 금요일인 4일 오전 11시에 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소 추 111일 만이고 최종 변론 2월 25일에 끝났죠. 38일 만에 선고가 나오는 셈입니다. 정치인 사이트 홍석준 서가번 전 국회의원과 국회의원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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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번 주 금요일 선고 기일이 이제 잡혔습니다. 오전 11시에 하게 되고 아마 이제 뭐 앞에 뭐 이유, 주문 등등 해서 30분이면 아마 이제 결과를 이제 알게 될 것 같습니다. 사흘 뒤에. 6명 이상이 인용에 찬성을 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즉시 파면되고 60일 뒤에 대통령 선거를 이제 치르게 되는 것이고요. 3명 이상이 기각 또는 각하 의견을 이제 보일 경우에 윤석열 대통령은 즉시 업무에 복귀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죠. 선거 기일 놓고 그동안에 상당히 여러 가지 이제 소문이 무성했었는데 오늘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전격적인 이제 날짜를 이제 발표를 한 건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선거 기일 지정은? 예, 뭐 만시지탄의 감이 있으나 뭐 다행이죠. 그나마도 더 이상 더 국민들의 속을 끓이지 않아도 될 정도로 그래서 뭐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문제는 헌법 질서를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현장을 대한민국 국민뿐만 아니고 온 세계가 다 본 이 명백한 사실을 이렇게 111일이나 걸릴 정도로 그렇게 오랜 시간이 필요했냐. 정말 이 국가와 국민들이 망가져도 정말 괜찮은지 참 다시 한번 헌재 재판관들에게 묻고 싶은 심정입니다. 네. 헌법 질서를 유린했고 또 민주주의와 헌법적 가치를 파괴해버린 행위들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뭐 말이 필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파면해야 하고 또 그럴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네. 만장일치를 뭐 만장일치를 당연히 만장일치가 돼야 합니다만은 여러 가지 설들이 난무하죠. 6대 2다 또는 4대 4다. 오늘 아까 언론 뉴스 봤더니 최소한 5대 3은 아닐 것 같다. 그러면은 이 마은혁 재판, 추측이죠. 예, 그렇죠. 마은혁 재판관이 변수로, 작용해서 최소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지금까지 좀 길어진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어쨌든 헌법 재판관들 최고의, 이 대법관급 반열 아니겠습니까? 최고의 지성을 가지고 또 법지식을 가지고 있고 민주주의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서 최후의 보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런 우려들을 불식시키고 또 대한민국이 더 이상 세계 조롱받지 않고 또 국민들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터전으로 충분히 이번 판결을 통해서 만들어낼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봅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확신합니다. 네, 결과 전망까지 이제 해주셨는데 12월 3일에 계엄이 있었고요. 그로부터 이제 123일 만에 나오는 이제 결정이고 그리고 12월 14일에 국회에서 탄핵 소추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로부터 111일 만에 나오는 결정이고 2월 25일까지 헌재에서 11차례 2차례 준비 기일 그리고 11차례 변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 38일 만에 나오는 결정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만에 이제 변론 종결 후에 결론이 나왔는데 이렇게 좀 길어졌던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예, 아무래도 길어졌던 이유는 이제 평의 과정에서 이제 헌법재판관들 상호간에 굉장히 많은 어떤 그 이견과 논쟁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다들 이제 추측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이 들어갈 때 그리고 2월 중순까지만 하더라도 민주당과 좌파 진영에서는 이거는 뭐 볼 것도 없이 8대 0 탄핵 인용이기 때문에 탄핵 선고를 2말 3초에 결정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다가 늦어도 뭐 3월 14일 결정될 것이다 하다가 계속해서 시간이 늦어졌죠. 뭐 그러다가 최근에는 마은혁 재판관 임명에 계속해서 뭐 총공세를 폈습니다.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임명하지 않으면 몸조심해라. 뭐 현행범이다. 체포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다가 최근에는 뭐 다른 어떤 총공세를 이제 폈는데 최근에 들리는 이야기는
지금 문영배 지금 현재 그 권한 대행은 그렇게 선고를 이렇게 할 생각이 좀 없다.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문영배 재판관은 이런 인용했던 입장에서 서고 있는데 지금 결론을 내면 탄핵 각하나 기각이 될 가능성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헌법재판소장이 이 선고 날짜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별로 생각이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심지어는 4월 18일 본인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명 전까지 하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도 굉장히 그렇죠. 좀 심했습니다.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최근에 민주당에서는 문영배, 이미선 헌법재판관들의 임기 연장이라든지 또 마흔육 재판관에 대한 어떤 일정 기간이 지났을 때 자동적으로 임기된다는 이런 어떤 법까지도 어제 이제 발의를 이제 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전격적으로 네. 4월 4일 선고 날짜가 좀 정해진 것에는 굉장히 좀 결정에 좀 저는 큰 함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사흘 뒤에 이제 결과를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오늘부터 당장, 금요일 이제 당일까지, 정치권은 물론이고, 이제 온 국민의 관심이 과연 이제 결과가 이제 어떻게 나올까, 이제 이런 또 여러 가지 또 그렇죠. 추측들이 이제 무성할 것 같습니다. 예측을 좀 해보신다면 조금 전에 이제 당연히 파면해야 된다고 합니다만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그 보수의 아이콘이라고까지 하고 했던 조갑재 월간조선 전 편집장 네. 헌법재판소가 당연히 전원일치로 윤석열을 파면해야 된다. 열려있는 심지어는 열려있는 지옥문을 닫고 공화국을 지켜내야 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할 정도로 예. 보수 진영의 핵심 핵심 인사까지도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온 국민들의 열망 아니겠습니까? 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대명천지에 이 헌법 질서를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그것도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서 국회와 선관위 헌법기관들을 침탈해버린 네. 그 현장들을 온 세계가 다 목도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것들에 있어서 지금 이게 마치 형사재판처럼 증인 증거 이런 것들 하나하나 법리적 따져가면서 얘기를 하는데 헌법재판소는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최후의 보루거든요. 결국 특히 이 독재자들이 이 법질서를 자의적으로 운영하면서 생겼던 그런 폐해들을 막기 위해서 마지막 단계에서 이 헌법질서에 위배되냐 되지 않느냐 이 판단을 하기 위해서 두었던 게 헌법재판소고 지금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짧은 기간 역사 속에서도 어쨌든 헌법질서가 빠르게 헌법재판소가 제도적으로 정착됐고 또 많은 결과들을 내서 국민들이 신뢰하는 기관으로 자리를 잡은 것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아무리 지금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 논란이 있었겠습니다만은 박근혜 노무현 대통령 그 탄핵 때도 막 그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그랬고 지금 여러 가지 얼마나 논란이 많고 난무했습니까만은 그러나 결국 최종적으로 정치적으로 판단하는 이 기관이거든요. 거기에 있어서 국민들이 국민들의 입장에서 국가적 입장에서 그 역할들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단 한 사람도 그럴 수는 없을 것이다. 단지 자기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주변의 여러 가지 논리들 또 국민들이 분열된 것들까지도 최소화해서 혼란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들로 최대한의 노력을 하는 가운데에서 우리 국민들의 기대에 어긋나게 길들이 좀 길어졌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만은 결과는 바뀌지 않을 것이다. 파면의 당위성을 파면해야 한다. 이렇게 믿습니다. 결정적으로 그 파면 지금 헌재에서 쟁점으로 들여다본 부분이 이제 비상계엄의 위헌성, 포고령 부분, 그 다음에 군경을 동원해서 국회 봉쇄한 거, 선관위 병력 투입한 거, 그 다음에 법관
국회의원 체포 지시한 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느 것 하나 쟁점이지 간단한 게 아니거든요. 예. 또 그렇다고 해서 판단하는데 복잡할 것도 없습니다. 명백하게 우리 국민들이 다 목도했지 않습니까? 예. 예. 홍석준 의원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저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당연히 기각 혹은 각하가 돼야 되고 또 그렇게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이제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헌법재판소의 지금까지의 어떤 판례, 대부분 판례를 중심으로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에는 위헌 유법과 동시에 또 중대해야 된다고 명시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설사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일부 위법한 사유가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중대성에 비추어서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이 돼야 되느냐 절대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지금 헌법재판소의 중대성에 두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했느냐 그리고 국민의 신뢰를 배신했느냐 이 두 가지인데요. 그런데 국민의 신뢰를 배신한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같은 경우 그 이전에 20%대에서 지금은 거의 40%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국민의 지지, 신뢰를 배신했다, 배반했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했느냐. 대통령께서는 반국가 세력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지키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해석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초에 대통령이 이야기했을 때 초반에 많은 가짜 뉴스에서 국회가 봉쇄되고 정치인을 체포, 구금 이런 것들은 상당 부분 정인과 정언들이 지금 오염되거나 그것들이 문제가 돼 있는 그런 것들로 지금 이제 판가름 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 이런 어떤 탄핵 제도를 최초로 이제 그 헌법에서 제도화한 같은 경우도 지금까지 세 사람이 하원에서 이제 소추가 인용됐지만 상원에서 부결됐죠. 앤드류 존슨, 빌 클린턴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세 사람이 결국은 그 다 부결됐을 정도로 지금까지 한 사람도 대통령이 탄핵되지 않았다. 왜?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함부로 탄핵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어떤 신중함이 자진해서 하차한 예는 있죠. 리처드 닉슨이 자진해서 한 분이 이제 하차한 경우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에 비추어서 당연히 탄핵 기각 각하가 되어야 되고 또 그렇게 되는 것이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짧게 말씀만 더 드리면요.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됐었던 가장 큰 핵심 이유가 헌법을 지켜야 할 대통령이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없었다라는 거거든요. 이 정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그 의지가 아니고 헌법을 파괴해버린 겁니다. 지금 미국의 경우를 우리 홍 의원님 몇 번 말씀 했습니다만은 그들이 군대를 동원해서 헌법 질서를 파괴하지는 않았거든요. 군경을 동원해서 그리고 심지어 구체적인 하나하나 그 사안들이 다 그런 사안들 그 명백한 사안들이 했던 것들이 아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착오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대략적인 결론은 정해졌지만 마지막 이제 평결이 지금 남아 있고 평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주문을 확정하고 이제 그런 이제 절차가 일부 이제 남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문제는 이제 당일날 아마도 지금 광화문 일대를 비롯해서 그동안에 이제 탄핵 찬반 집회가 계속 열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수십만 명, 수만 명에서 수십만 명의 이제 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아마 이제 그 결과를 지켜볼 것 같은데 결과에 따라서 승복 여부 이런 부분도 좀 주목될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좀 해야 될까요? 어쨌든 지금으로서 승복이라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헌법 가치를 헌법 가치와 민주 질서를 파괴했냐 안 했냐 이것에 대한 판단인데 당연히 대통령을 파면해야 하는 결정들이 나와야 하는 것이고 그런 결정들이 나오지 않으면 헌법재판관들이 그럴 리는 없다고 확신합니다만은 헌법재판관 스스로들이 스스로가 자기 부정을 하고 헌법 질서들을 파괴해버리는 원흉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태가 저는 결코 이 대한민국에서 오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지금 서원 의원은 말씀하시지만 지금 굉장히 우려스러운 게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 민주당 측에서는
지금 불복 내지는 또 내란을 지금 선동하고 있는 발언을 지금 서슴지 않고 있죠.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도 탄핵이 기각이 되면 유혈 사태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어떤 이야기를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했을 뿐만 아니라 또 오늘 아침에 박홍근 의원 같은 경우도 본인의 페이스북에 네. 그런 어떤 그 불복 내지는 그런 것을 선동하는 그런 글을 올렸고 심지어 최강욱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불안하면 뭐 칼 사러 가야지 이런 식으로 선전을 지금 이제 선동을 하고 있다. 이런 불복을 통해서 마치 유혈 사태가 불러일으킬 처럼 지금 헌법재판소를 저는 협박하고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지금 제1야당과 압도적인 어떤 의석수를 갖고 있는 당 대표가 이런 식으로 유혈 사태에 운운하면서 불복과 내란을 선동하고 있는지 이거야말로 정말 국헌 혼란 그 행위일 뿐만 아니라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그런 저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은행은 정말 절대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개별 민주당 의원들뿐만 아니고 미안합니다. 민주당 의원들뿐만 아니고 보수 언론인 예. 대표적인 보수 언론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중앙일보 편집위원까지 했죠. 네. 김진 씨 같은 경우도 예. 당연히 파면돼야 한다. 네. 그렇지 않으면 만에 하나 그렇지 않으면은 결국 밀란 수준의 이 상황들을 발생할 거다. 이렇게 우려하고 있는 것이 있거든요. 예. 당연히 파면해야 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민주당 의원들뿐만 아니고 알겠습니다. 예, 진보 진영뿐만 아니고 보수 진영인 아까 말씀드린 예. 조갑지 씨나 김진 씨나 알겠습니다. 이런 분들도 다 그렇게 일단 주장하거든요. 오늘 선거기일이 지정된 데 대해서 민주당은 이제 만장일치 파면을 확실한다 이런 입장을 보였고요. 권성동 대표는 이제 공정한 판결을 기대한다 하면서 판결에 승복할 것이다 이제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우원식 의장은 헌법 질서가 회복되고 법치주의가 바로 서는 날이 되기를 기원한다. 대통령실은 차분하게 기다릴 것이다 이런 입장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은여 후보자 임명하는 문제를 놓고 지금 탄핵 그 카드도 이제 검토하고 실제로 이제 내일부터 국회 본회의가 이제 사흘 연속으로 열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조금 전에 그 조승래 대변인 브리핑을 들어보니까 한툭수 대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닌 것 같고 최상목 대행과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이제 추진하겠다는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보고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요. 이 문제는 어떻게? 실제로 마은혁 재판관은 헌재에서조차도 위헌이다. 예. 임명해라. 예.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당연히 지체 없이 해야 됨이 틀림이 없지만은 그 명문에 규정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여전히 뭐 여야 합의를 요구하고 있는데 한덕수 대행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 대행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이 판단일 뿐만 아니고 그대로 심지어는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들의 위헌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행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은 결국 당연히 탄핵 대상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심지어는 이제 건 외기는 합니다만은 최상목 대행은 미국 국채까지 사서 지금 이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수장이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이 험악한 상황에 떠빠졌는데 그런 짓까지 벌이고 있는 무책임한 분 아닙니까? 지금 당연히 탄핵 대상이 된다고 봅니다. 예, 마은여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헌법재판소가 8인 체제로 선고하기로 했기 때문에 아주 핵심적인 그런 쟁점에서는 좀 빠진 것 같고 이제 뭐 임명하면 되는 거 아닐까요? 어떻게? 예, 일단 지금 민주당의 행태를 보면 영남권에 정말 최악의 산불로 많은 이재민과 사망자가 발생한 정말 국가적 어떤 재난과 특히 트럼프 정부가 출범을 해서 어떤 폭탄 관세를 떨어뜨린 이런 어떤 상황에서도 오로지 정쟁만 일삼고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는데 올인한 차원에서 정말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총공세를 펴고 있고 이걸로 고리로 해서 최상목 권한대행을 탄핵하고 지금 한 발짝 물러섰지만 또 내각 탄핵을 통해서 국무회의를 마비시키겠다 이런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은 이거야말로 국가를 마비시키는 국헌문란 행위자 내란 행위입니다. 그런데 네. 정말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움직였을 때는 저는 국민들의 어떤 비판과 후폭풍을 면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도 처음보다는 좀 물러났습니다만 그러나 일단은 탄핵 심판 결과를 차분히 이제 기다려보고 예. 이후에 이제 40여 어떤 재판관 임명을 충분히 논의해도 될 텐데 그것에 불구하고 또 최상목 권한 대행을 또 이렇게 탄핵으로 밀어붙인다. 저는 이런 어떤 행태가 민주당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탄핵해 왔습니까? 좀 이런 면에서 조금 알겠습니다. 합리적인 어떤 그런 이성을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은혁 재판관 이슈는 이제 오늘 선고기일 지정되면서 좀 이제 식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최상목 대행 같은 경우에는 내일 이제 보고가 어떻게 되는지 이 상황까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